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도 통대한 대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통대한 대출은 현재 이용 중인 고금리 다중채무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걸 상환을 한 후 신용 점수를 올리죠. 신용 점수를 올려서 1금융권의 저금리로 대출을 다시 받는 걸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죠. 고금리 다중채무. 그러니까 이 말은 곧 고금리로 대출을 여러 군데 이용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지, 저금리로 여러 군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뭐 제가 채무가 이렇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면 통합을 하세요 했더니만 1금융권이나 저금리 대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분들이 간혹 전화 와서 이거 좀 통합이 안 될까 하는데, 그걸 따로 통합해 줄 수 있는 상품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저금리로 대안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장점이 있냐? 어마어마하게 큰 장점이 있죠. 첫 번째,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이자 지출 감소죠. 이건 뭐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내용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자 지출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이 채무도 통합하게 되니까 월 납입 금액이 감소를 합니다. 감소. 자, 이자 지출 줄어들고 납입 금액 감소하고 대출 건수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바로 신용 점수의 상승이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추가로 자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대출까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찌 보면 어마어마하게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에요. 사실 이 통대안이라는 게 적용만 된다면 이건 고민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해야겠죠. 근데 그만큼 굉장히 자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용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이용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자격 조건이 까다로운데 이 까다로운 것을 제가 글로 다 표현하기는 사실 좀 힘들어요. 워낙에 세세한 부분까지 내용을 다 훑어야 되니까 그렇진 않고, 그렇게까지는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해서 가장 큰 거 하나 먼저 말씀드리자면,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현재 재직 1년 이상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직장인에 한해서만.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 그것도 1년 이상. 한마디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뭐 법인 대표, 무직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붙어서도 까다롭죠. 간혹가다 이제 법인 대표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나도 4대 보험 넣어가지고 직장인에 속한다는데, 아닙니다. 직장인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이 직장인 중에서도 여기서도 그나마 계약직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신 분도 있고 불가능하신 분도 있는데, 이 외에 일용직이나 뭐 상용직, 아르바이트 이런 분들은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뭐 이것저것 보자면 참 이건 제가 기준이라고 내밀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 애매한 내용이지만, 뭐 신용 점수 한번 보자면, 신용은 나이스가 기본 750점 이상이고, 그리고 K12 600점 이상은 되어야만이 그나마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나 K12가 599점인데 그럼 안 되나요? 그러지는 또 않는다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약간의 우도리는 있어요. 편차는 있으니까. 그래도 대부분 이 정도는 돼야지, 여기서 뭐 20-30점 차이 나버린다 그러면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정말 애매한
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 자, 일단은 단적으로 연봉 대비 150% 이내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150% 이내. 그런데 이것도 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연봉이 3,000이신 분이 부채가 4,500이야. 뭐 다른 거 다 이상 문제 없고, 그러면 이분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연봉이 1억이신 분이 부채가 1억 5천이야. 그러면 그분들은 좀 저희가 세세한 내용을 봐야 돼요. 부채 비율로만 보자면 똑같이 150%인데 이게 부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왜냐면 DSR 그것 때문에 연봉이 높으면 솔직히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180% 이내도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가능하신 분이 계십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직군이 아주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250% 이상은 회생, 회복 등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250% 이상이라고 했더니만, 나 그럼 부채 비율이 240%인데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이 얘기 아니에요. 가능성은 150%, 80% 이내라고 했어요. 근데 왜 250%를 이걸 정했느냐? 뭐 180%, 200%, 230% 이런 분들 있어요. 근데 회생이나 회복은 신청하기 싫고 본인이 갚아 나갈 능력이 있다. 그럼 갚아 나가세요, 그냥. 그런 분들은. 능력이 되면은. 그런데 250% 이상이신 분들은 저는 이 회생하고 회복을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실 250% 이상 돼버리면 제가 지금까지 봐온 결과로는 안 됩니다. 빚 못 갚아요. 그게 왜 못 갚냐? 아이씨, 안 쓰고 계속 갚아 나가면 줄어들 거 아니냐? 왜 못 갚아야 하는데, 이 정도 부채 비율 돼버리잖아요. 그럼 생활비가 없어요. 생활이 힘들어요. 죽어라 허리띠 졸라매고 막 갚아 나가잖아요. 그래서 250%에서 230%, 210%, 200% 이렇게 줄여 나가. 그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잘 갚아 나가니까 금융사에서 또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이래 갖고 연체 없이 잘 갚으셔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어떤 뭐 VIP고 뭐든지 해가지고 추가로 대출이 되는데 이용하실 건가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워낙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대출 다 받아버려요. 그래서 간신히 200% 낮췄던 거 다시 230%, 250%또 돼버려요. 이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계속 제자리에서 도는 거예요.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회생하고 회복 신청해버려라 이거죠, 저는. 회생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3년, 길어봤자 5년이잖아요. 그때만 딱 고생하면 되니까, 그거 빚 다 없어지잖아. 뭐 이건 이제 개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니까 알아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제 생각에는 이게 훨씬 낫지 않냐, 이걸 말씀드린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부결 사유도 또 알고 있어야죠. 이런 분들은 안 돼요 라는 분들 자리가 될래나? 자, 첫 번째, 최근 1년 이내 단기 연체 이력 있는 분들, 1년 이내 단기 연체 이력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무조건 안 됩니다. 또 장기 연체 이력, 이건 뭐 상관없이 장기 연체 이력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대출이 안 됩니다. 다만 이분들 중에서는 개인 회생하고 파산자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기 연체 이력의 경우에는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고 나면 이걸 삭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회생이나 파산 없이 그냥 본인이 신용 불량 올라가서 상환하고, 그런 분들은 5년간 무조건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받으신 분이라면 한번 알아보셔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참고로 파산은 무조건 파산 면책 받고 5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뭐 이 외에 또 있죠. 신용 불량자, 불량, 그리고 연체 중이신 분들, 신용 불량 중이거나 연체 중이거나 이런 분들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위에 말씀드렸듯이 어디 갔냐? 사대보험 직장인, 개인 사업자, 법인 대표, 프리랜서, 무직자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대출이 통대안을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이 통대안 대출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하나하나 자격 조건 가지고 제가 다 또 여기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또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이 하나 자체가 또 이 영상 한 편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양이. 그만큼 굉장히 통대안 대출이 좀 복잡하고 섬세한 그런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오늘은 간략하게 이 조건에 속하신 분들, 또 이런 조건에 속하신 분들은 어렵다라는 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사실 통대안 대출은 상담을 일단 받아봐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을 해 드릴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